하신 최명철 교수님 모시고 리더십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잘 지내시죠? 예, 저 교수님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최명철입니다. 네. 저는 중국 사회과학 석사를 하고 청와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마치고 청와대요? 네, 청와대학교. 청와대. 네,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 이제 예. 국가주석이 많이 졸업했던 청와대에서 졸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가천대에서는 중국관리 프로그램을 맡고 있고 예. 주로는 조직행동론이나 리더십, 변화 혁신 등의 과목 등을 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학에서는 전공을 어떤 걸 하셨습니까? 청와대학에서는 전공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인사조직과 리더십, 네. 하나는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전공을 두 개나 하셨어요? 부전공, 부전공에 이렇게. 아, 예, 예. 그래서 예. 그 이제 리더십이 교수님 그 박사 예, 학위, 박사 논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리더십 분야를 쓰셨는데 주로 지금 대학에서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예. 강의를 하고 중국어로 강의하시는 건가요? 예, 100% 중국어로 강의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아, 예. 예, 예.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제 이 리더십인데요, 교수님. 이 요즘에 들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과연 리더란 무엇이고 또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꼭 정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서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리더에 대한 정의는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비전을 제시하며 네. 그러한 관리적 권한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보통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따라 리더십은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예. 그 환경 하에서 종업원들이 일을 잘 해서 목표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리더십이고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 과정이 리더십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다. 예. 그러니까 그 리더는 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좀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권한이나 권력에 대한 그 구분이 보통 4가지나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더는 그런 권한이나 권력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고요. 네. 그렇지만은 그런 권한이 없어도 어떤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거나 어떠한 그 사람들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발휘한다면은 네. 그 사람들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보통 리더다 그러면은 예. 뭐 기업의 CEO, 예. 조직의 장 이런 사람만 리더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물론 리더겠지만 그런 공식적인 권력을 갖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리더다 볼 수 있다. 예. 예, 예. 사실 일례로 이제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네. 그 선수는 그 시합을 하기 전에 보통 초콜릿 바를 먹었거든요. 초콜릿이요? 예, 초콜릿.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뭐 농구협회 회장도 아니고 네. 뭐 사장도 아니었는데 네. 그 농구를 워낙 잘하다 보고 잘하는 선수였고 그 선수가 하는 행동이 다른 선수들한테 이제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영향을 주게 되는 예, 거. 그래서 그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예. 초콜릿을 먹으니. 예. 예. 그럼 나도 시합 전에 초콜릿을 먹어야겠다는 먹어야겠다. 그런 붕이 일게 되는 거죠. 네네. 사실 그런 것도 일종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말로는 롤 모델 예, 맞습니다. 또는 뭐 워너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닮고 싶은 어떤 사람이 되면 예.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예. 그 사람이 쓰는 물건 이런 것들을 좀 모방하고자 하는. 예, 학습과 모범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뭘 자리를 맡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그걸 예. 리더라고 부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리더십이나 또는 리더의 그 정의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예, 있겠네요. 학자들마다 정의가 굉장히 다양해서요. 네. 이걸 가지고 뭐 자기 관점에서 분석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이번 12장이요. 경영학의 초대 12장 리더십. 좀 전체 챕터 내용을 요약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요약이 되실지. 그 이 챕터는 보통 리더와 리더십에 관계된 내용인데 네. 첫 내용은 방금 이야기 드린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고 정의. 예, 네. 리더십은 정의이고 예, 예. 그다음에 리더의 권한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정의가 돼 있어서 네. 여기서는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강압적, 보상적, 합법적, 전문적, 중고적 권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리더와 이제 관리자를 비교를 설명하고 있고요. 네. 리더는 보통 이제 그 미래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목표를 향해 달성하게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네. 관리자는 현상 유지와 그 현상에서의
그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관리자로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냐 매니저냐 먼저 그런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이것도 학자마다 정의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리더는 좀 더 비저너리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리더다 네. 하고 예. 매니저는 좀 더 현실적이고 현상유지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람을 지금 당장의 어떤 일들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쪽에 더 미래의 어떤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 그다음에 리더십의 발전 과정에 따라 이 챕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리더십 특성 이론입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다 이제 태몽을 조금 많이 넣었는데 태몽이요? 예. 아, 왜냐면 그 저희가 특성 이론을 트레이트 시어리로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등장한 이론이 그레이트맨 시어리 위인 이론이고 네. 이 이론은 그러니까 영웅이나 위인은 타고난다는 거죠. 아, 예. 보통 이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죠. 그런 네, 맞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네. 그래서- 아니면 굉장한 태몽을 꾸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려 시대 강감찬은 네. 별이 떨어지고 태어난 그쵸. 인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낙성대 서울에 있는 낙성대가 강감찬의 아, 탄생지 그게 낙성대가 그렇게 강감찬 그 네. 집이 있던 곳이군요. 그 그게. 관계가 있는 그 전설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이율곡이나 유성룡은 또 그 고려의 정몽주는 다 용꿈을 태고 용꿈을 부모님이 꾸고 태어난 네. 그런 인물들입니다. 네. 이런 그 위인 이론은 그 위인을 타고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몽에서부터 네. 신체적 특징이나 성격 또는 그 지성 네. 뭐 이런 것들이 남들과 많이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기반을 두어서 최초의 리더십 현대 이론인 특성 이론이 등장이 그 됩니다. 트레이 시어리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트레이시어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사람이 애초부터 태어난 그런 특성이 네.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 성과를 좌우한다. 뭐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특성 이론은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서 네. 어떤 사람이 리더이고 리더다운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리더십의 특성을 갖고 있다. 네. 주로 이제 예전의 리더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네. 목소리가 우렁차고 맞습니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그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리더의 요건은 타고난다. 뭐 그런 거예요. 네. 리더다운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점은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이 사람을 구분되는가. 구별하는가. 네. 네. 거기에 특성 맞춘 게 특성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초기의 리더십 이론이고 그 뒤에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근데 그 특성 이론이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지만 역시 또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한계가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나서 네. 그 당시 이제 사람들 행동에 초점 맞추는 식으로 이제 심리학이나 경영학에서 연구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네네. 거기서 등장한 게 리더십 행위 이론. 행동 이론이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미시간 대학과 오하이오 조립대학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학은 그 설명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하나는 네. 일 중심이냐, 하나는 사람 중심이냐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나중에 관리 격장 이론이라는 이론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행위 이론과 특성 이론의 차이점은 특성 이론 리더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타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리더는 될 수 없는데 네. 행위 이론은 리더다운 행위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도 그 노력이나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리더다운 행동을 보이면은 네.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이렇게 되는데 네. 행동 이론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되는 게 좋다고 하는 건가요? 어떤 리더가 좋다고 하는 건가요? 그 여기서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네.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리더 둘 잘하는 다 예. 둘 다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관리격자 이론 여기를 발전시킨 관리격자 이론도 그 일 중심과 사람 중심 다 가장 높은 리더와 가장 이성적 리더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이런 게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죠. 예. 둘 다 갖춰야 되는 것이고 예. 결국 사람 중심이거나 일 중심이거나 이거는 후천적인 노력에 따라서 예.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예.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상황 이론. 예, 상황 이론입니다. 예. 상황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 네, 상황 이론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쓰면서 네. 드는 느낌은 네. 제가 사실 리더십 이론만 봤을 때 리더십 상황 이론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그 낭만주의가 유행을 하면은 낭만주의 음악도 문학도 미술에서도 시대 낭만주의 사조가 사조가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시대에 이제 경영 경제 이론의 흐름이 네. 상황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영 경제나 상황이 심리학의 자꾸 바뀌어서 그런 예, 거예요. 상황의 그 학문의 트렌드를 따라서 리더십 이론도 영향을 좀 받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가장 먼저 등장한 거는 여기 나오는 피들의 상황 이론입니다. 피드의 네. 상황 이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뭐 조금 최근에 이게 뭐 인기가 있달까요? 최근에 많이 부상하고 있는 이론이 어떤 이론입니까? 예, 그리고 나서 천대적 리더십 이론은 1977년에 등장한 네.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78년과 85년에 등장한 변혁적 리더십을 들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는 1970년에 AT&T의 그 교육관리자였던 그린리프가 제안했던 네. 서번트 리더십이 네. 그 후계자에서 1996년에 네.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죠. 서번트 리더십. 네, 서번트 리더십이 유행을 하고요. 네. 뭐 최근에 또 등장한 이론은 비전적 리더십이나 또그 진성 리더십 뭐 진성 이런 리더십, 것도, 예. 인파워링 리더십 등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리더에 대한 이론이 다양하게 이렇게 네. 변화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리더의 모습 이런 네.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도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맞습니다.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나 변혁적 리더십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사실 리더십 이론이 주류가 되는데 네. 그 당시 미국 상황을 보면은 일본 기업한테 수세에 몰리게 그렇죠. 되고 네네. 일본의 그 전자기업이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을 석권하게 되면서 그걸 극복해야 그걸 된다는. 극복에는 네. 그런 어떤 그 요구가 압박감이랄까 있었던 거죠. 시대적 요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변혁이나 카리스마를 굉장히 강조한 리더십이 음. 등장을 하고 그러네요. 또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이제 그 조직 구성원들 좀 더 종업원 중심으로 네, 하게 맞습니다.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인파워링 네. 그래서 또 창의성 이런 네. 것들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키기보다는 종업원들의 어떤 능력들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네. 개발하는 그런 네. 리더십.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뭐 변혁적 리더십이라든지 네. 또 뭐 서번트 리더십, 네. 진성 리더십 이런 네. 것들이 좀 발달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흐름이 또 바뀌어가지고 듭니다. 리더의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나 카리스마도 중요하지만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그렇죠. 만들어주고 네네. 부하들의 능력을 끌어내주고 끌어내주고. 부하들이 알아서 일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리더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리더가 굉장히 전면에 등장했는데 요새는 이제 리더들이 조금 아래에 숨어서 네. 이렇게 그 종업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서포트해주는 해주는,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리더십 이론의 흐름을 보면은 네. 2인자 리더십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고요. 2인자 리더십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의 대통령만 그 인기를 끌고 연구가 됐다면 보통 리더십 하면 1인자만 네, 1인자가 연구하잖아요. 연구합니다. 근데 네. 지금은 부통령이나 뭐 음. 그렇게 해서 부통령이 됐다 대통령이 된 케이스도 좀 있고 네. 루즈벨트 다음에 대통령 트루먼도 사실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예. 네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요새는 또 참모에 대한 어떤 그 인기랄까 음. 연구가 좀 요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거와 아울러서 이제 팔로워십에 대해서도 네, 또 맞습니다. 연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팔로우십은 미국의 그 켈리라는 그 학자가 주장한 건데 네. 역사는 좀 오래됐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네. 관심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지금 챕터에 있는 이론들 한번 쭉 뭐 짧게나마 네. 훑어주셨는데 이제 마치기 전에 네. 우리 이제 이 경영학과 네. 뿐만이 아니라 뭐 이 책을 지금 읽고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네. 앞으로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학생들이나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본인이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뭐 훈련과 뭐 그 네.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은 네네. 제가 굉장히 느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의 롤 모델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거 같고요. 롤 모델을 찾아라. 네. 아, 그래서 그 모델을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통 그 리더 같은 인물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비전이 있었고 네. 그 비전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비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런 거는 일종의 그 자기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같이 노력을 하고 이끌어가는 건데 네. 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인 것 같고요. 네. 그런 훈련이나 노력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만 이렇게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과 이제 소통하는 능력 이게 이제 리더십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그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죠. 이거 해라 이런 식이었고 내 생각이 옳으면 그냥 그걸 네. 이렇게 밀어붙인 추진력 이런 게 중요했는데 네.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롤 모델을 먼저 정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비전을 갖고 네. 세 번째는 그 비전을 주변 사람과 소통하라. 소통하면서 같이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달성하고. 예. 제가 이제 참고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옛날에 그 중국의 상나라, 그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그 나라의 초기 재상이 그 은나라를 세울 때 크게 공헌했던 인물이 원래 지금 요리사입니다. 예, 이윤이란 요리사인데. 이윤이요? 예. 근데 이제 그 요리사였는데 요리사였기 때문에 왕의 근접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네. 그 다양한 그 재료를 가지고 맛을 내게끔 하는 게 네. 정치 기본이지 않을까.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게 리더와 리더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재료가 이제 인재들일 수도 있겠네. 인재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네. 잘 요리를 해가지고 네,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훌륭한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네. 조직을 이끌어가는 네. 예, 리더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네, 네. 역시 그 중국에서 공부하신 우리 교수님답게 중국의 사례를 예, 요새 또 소개해 인문학과 경영학이 또 결합된 맞습니다. 차이가 네, 네. 있어가지고요. 네, 우리 저 학생 여러분들도 네. 그런 롤 모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좀 롤 모델을 찾는 것도 네. 예, 리더십 좋은 될것 학습에 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